혹시 어젯밤 눈을 떴을 때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지 않았나요?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심장은 괜히 두근거리고 이불 속에서 몇 번을 뒤척이다 결국 새벽을 맞이하셨을 겁니다. 그 새벽의 행동이 오늘 하루의 피로를 결정짓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밤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면 몸속에서는 이미 조용한 경고음이 울립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기억이 흐릿해지며 심장은 이유 없이 빨라집니다. 이걸 단순한 불면증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몸의 시계가 완전히 틀어진 상태입니다. 뇌가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태가 오래가면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에서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한 어르신은 정상 수면을 취한 분보다 치매 발생률이 2배 가까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잠을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의 심장질환 위험이 40%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즉, 잠을 못 자는 것은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생명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 한마디가 바로 불면을 고착시키는 함정입니다. 잠이 줄어드는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리듬의 붕괴입니다. 낮에 햇빛을 덜 받고 활동이 줄고 긴장된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밤이 되어도 쉬는 법을 잊습니다. 그래서 자정이 지나도 눈이 말똥하고 새벽마다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이건 회복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더 깊은 불면으로 빠지지만 반대로 오늘부터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단 3일 만에 몸이 변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풀고 신경을 안정시켜 이제 자도 된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먹고도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과 조합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몸이 흡수하지 못하는 형태로 먹거나 숙면을 돕는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숨겨진 원리를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3분 만에 깊은 잠에 빠지는 비밀, 마그네슘과 함께 먹으면 수면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음식 조합, 그리고 밤마다 깨어나는 몸을 다시 재우는 생활 루틴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속 시계를 다시 맞추기 위한 실질적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잠을 방해하는 진짜 원인과 몸이 스스로 깊은 잠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오늘 밤의 숙면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불면증이야 라고 단정하시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불면이 아니라 리듬의 혼란인 거예요. 우리 몸에는 낮과 밤을 구분하는 생체 시계가 있거든요. 이 시계는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지금은 낮이구나 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고 해가 지면 이제 쉴 시간이구나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자연광 대신 인공 조명에 둘러싸이게 되면서 몸은 밤이 와도 낮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제대로 분비되지 않고 대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늘어나게 돼요. 이 호르몬은 낮 동안 집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밤에 남아있으면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드는 거죠. 결국 몸은 피곤한데 신경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니까 눈을 감아도 마음이 멈추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현대인의 식습관도 수면을 방해하는데요. 정제 탄수화물이나 카페인, 늦은 저녁 식사로 인해 혈당이 오르내리면서 신경을 자극하게 돼요. 이때 마그네슘이 충분히 있어야 신경이 진정되는데 부족하면 사소한 자극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근육이 경직되는 거죠. 그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지금은 자면 안 된다는 신호를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잠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불안인데요. 불면이 하루 이틀 이어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오늘도 잠 못 자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그 자체로 뇌를 깨우는 거예요. 이걸 예상불면이라고 하는데 몸보다 마음이 먼저 잠을 거부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은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서 불안을 낮추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이 작은 균형이 회복될 때 비로소 몸은 다시 자야 한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은 수면의 질이 낮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다고 밝혔어요. 반대로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한 사람은 평균 수면 시간이 늘고 새벽 각성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불면의 핵심은 단순히 피로가 아니라 몸의 시계가 헷갈리고 신경이 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리듬을 되돌리는 첫걸음은 몸이 이제 쉴 시간이구나라는 신호를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건데, 그 출발점이 바로 마그네슘의 섭취법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마그네슘이 실제로 숙면에 효과적인지, 그리고 언제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이 좋다더라는 말에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아무 제품이나 구입해서 드시는데요. 그중 절반은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몸이 흡수하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이거든요. 마그네슘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글리시네이트나 타우레이트, 시트레이트 형태는 흡수율이 높고 속이 편안해서 위장 부담이 거의 없어요. 반면에 산화 마그네슘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흡수율이 낮고 변을 묽게 만드는 부작용이 작거든요. 따라서 수면을 위해 복용하신다면 몸이 천천히 흡수하면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글리시네이트나 타우레이트 형태가 좋아요. 섭취 시점도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아침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지만 마그네슘은 취침 30분 전 공복 상태에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더 원활해지거든요. 또 칼슘을 고용량으로 함께 복용하면 오히려 마그네슘의 작용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둘 사이에 2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마그네슘은 단독으로도 좋지만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비타민 B6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비타민 B6은 뇌 속에서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바꾸는 과정에 꼭 필요한데, 그래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분들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B6 조합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마그네슘을 아무리 먹어도 카페인을 자주 섭취하면 효과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커피나 홍차, 초콜릿 속 카페인은 신장을 통해 마그네슘을 빠르게 배출시키거든요. 특히 오후 4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섭취량은 하루 300에서 400mg이 적당한데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200mg 이하로 시작해서 몸이 익숙해지면 천천히 늘리는 게 좋아요. 위장이 예민한 분이라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마그네슘 타우레이트처럼 흡수율이 높고 부드러운 형태를 선택하세요. 음식으로는 호박씨나 아몬드, 시금치, 브로콜리에 풍부하거든요. 몸은 변화를 빠르게 반응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섭취 3일 차부터 몸이 가벼워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느끼세요.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속 신경 전달 물질이 안정되면서 생체 시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신호인 거예요. 마그네슘을 제대로 먹는 것, 그게 수면의 시작이에요. 그럼 이 마그네슘이 실제로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해서 숙면으로 이어지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과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마그네슘을 올바르게 섭취하면 우리 몸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미네랄은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성분이 아니에요. 몸 전체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조율자 역할을 하는 거죠. 먼저 뇌에서 마그네슘은 신경세포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작용하거든요. 스트레스나 불안이 높을 때는 이 문이 활짝 열려서 칼슘이 신경세포 안으로 과도하게 들어오게 돼요. 그 결과 신경이 흥분하고 잠을 이루기 어려워지는 건데, 마그네슘은 이때 그 문을 살짝 닫아서 과한 자극을 차단하고 신경의 긴장을 완화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깨어있는 뇌를 쉬는 뇌로 바꿔주는 열쇠인 셈이죠. 또 마그네슘은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돕는데,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변해서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그네슘이 충분해야 세로토닌이 제 역할을 다하고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깊은 잠으로 이어지는 거죠. 마그네슘은 또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서 몸의 이완을 돕는데, 낮 동안 쌓인 긴장이 풀리면 심박이 안정되고 혈류가 원활해져요.
몸의 온도도 서서히 낮아지면서 이때 뇌는 이제 잘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신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란의 한 의과대학 임상 실험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주간 마그네슘을 섭취하게 한 결과 평균 수면 시간이 36분 늘어나고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17분 단축됐다고 해요. 수면 효율은 11% 이상 높아졌고 혈중 멜라토닌은 상승하면서 코르티솔은 뚜렷하게 감소했다는데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몸속 리듬이 회복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인 거예요. 마그네슘의 작용은 일정하지 않은데 한 번 복용한다고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섭취하면 몸은 스스로 이 시간엔 쉬어야 하는구나라는 신호를 기억하기 시작해요. 이 기억이 쌓이면 어느 날부터는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스스로 졸림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결국 마그네슘은 수면을 만드는 보조제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을 회복하도록 돕는 리듬 교정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는데 마그네슘이 어떤 음식과 함께 할 때 가장 강력한 숙면 효과를 내는지 궁금하시죠? 이 비밀을 알면 잠드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마그네슘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훨씬 강력한 힘을 내는데요. 몸속에서 서로 돕는 영양소와 만나야 비로소 깊은 잠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음식 조합들은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3일 만에 효과를 본 비법이에요. 첫째로 마그네슘과 비타민 B6의 조합인데요. 이 두 가지는 마치 수면을 만드는 두 개의 톱니처럼 함께 돌아가는 거죠. 비타민 B6은 뇌에서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바꾸는데 꼭 필요한 조력자거든요. 밤에 마그네슘을 먹더라도 B6이 부족하면 몸은 잠을 재촉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그네슘만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분들 대부분은 비타민 B6이 함께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마그네슘과 바나나의 조합인데요.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트립토판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데 세로토닌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야 밤이 되었을 때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의 한 어르신께서는 취침 30분 전에 마그네슘과 함께 바나나 반 개를 드신 후 3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나나는 또 칼륨도 풍부해서 마그네슘과 함께 신경과 근육의 균형을 맞춰주는데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취침 전 바나나 반 개면 충분한데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셋째는 마그네슘과 우유의 조합인데요.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주거든요. 특히 미지근하게 든 우유 한 잔을 마그네슘과 함께 마시면 천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거예요. 인천의 한 어르신은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마그네슘과 미지근한 우유 한 잔을 취침 전에 드신 후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3분 만에 잠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우유 속 칼슘은 신경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는데 이 단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흡수가 방해될 수 있으니까 우유는 한 컵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또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두유나 아몬드 우유로 대체하셔도 괜찮은데 이들도 트립토판이 들어있거든요. 넷째는 마그네슘과 달걀의 조합인데요. 달걀에도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수면에 도움이 돼요. 저녁 식사 때 삶은 달걀 하나를 먹고 취침 전에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효과가 좋은데 밤늦게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은 삶은 달걀 반 개 정도를 가볍게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충남의 한 어르신은 저녁마다 달걀 하나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신 후 입면 시간이 40분에서 10분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음식 조합들의 공통점은 모두 트립토판이나 칼륨처럼 수면을 돕는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건데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빠르게 잠들 수 있는 거예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야식처럼 늦은 시간에 음식을 많이 먹는 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해요.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바나나 반 개나 미지근한 우유 한 잔 또는 삶은 달걀 반 개 정도의 가벼운 섭취가 적당한데 너무 배부른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위장이 활동을 멈추지 못해서 뇌의 휴식 신호가 늦어지거든요.
결국 숙면을 부르는 조합은 복잡하지 않아요. 마그네슘과 바나나, 마그네슘과 우유, 마그네슘과 달걀처럼 몸이 원래의 리듬을 되찾도록 돕는 단순한 조화인 거죠. 음식으로 추가하자면 호박씨나 아몬드도 좋은데 이들은 마그네슘 자체가 풍부하거든요. 저녁 식사 때 호박씨 한 줌이나 아몬드 대여섯 알을 먹으면 몸속 마그네슘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시금치나 브로콜리도 마그네슘이 풍부하니까 저녁 식사에 이런 채소들을 곁들이면 더 좋고요. 아보카도나 감자, 고구매는 칼륨이 풍부해서 마그네슘과 함께 신경을 안정시켜주는데 저녁 식사로 구운 고구마 하나를 먹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영양 조합을 갖추었다 해도 생활 속에서 잠드는 리듬을 회복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부터는 하루 중 어떤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해야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가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수면은 약이나 영양제보다 생활의 리듬이 먼저인데요. 아무리 좋은 마그네슘을 먹고 바나나나 우유를 함께 먹어도 낮과 밤의 생활 패턴이 뒤섞이면 몸은 언제 자야 할지 언제 깨어야 할지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루의 루틴을 다시 세우는 게 중요한 거죠. 하루의 리듬은 아침부터 시작되는데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라 햇빛을 보는 일이에요. 아침 햇빛은 눈을 통해 뇌의 시상합으로 들어가서 생체 시계를 정확히 맞춰주거든요. 이 신호는 약 12시간 뒤에 멜라토닌 분비로 이어지면서 밤에 잠이 오게 만드는 첫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창가에서 15분 정도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낮에는 가능한 한 몸을 움직여야 해요. 가벼운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처럼 심박이 조금 올라가는 활동을 하루 30분 이상 해보세요. 낮 동안의 활동이 많을수록 밤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반대로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몸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못해서 밤에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거예요. 낮잠은 짧게 그리고 이른 시간에 끝내야 하는데 오후 2시 이후의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방해해요. 만약 피로가 심하다면 점심 직후 15분 안쪽으로만 눈을 붙이세요. 이 시간 안에는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밤의 수면 리듬을 깨뜨리지 않거든요. 저녁이 되면 조명의 색과 밝기를 낮추는 게 좋은데 밝은 형광등 대신 노란빛 정우나 간접 조명으로 바꿔보세요. 이 조도 변화만으로도 뇌는 지금은 쉬는 시간이구나라는 신호를 받아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컴퓨터 화면은 잠들기 1시간 전에는 꺼두는 게 좋은데 이 기기들이 내뿜는 청색광은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까지 마치는 게 이상적인데 늦은 시간의 식사는 위장을 계속 일하게 만들어서 뇌의 휴식 신호를 늦추거든요. 특히 짠 음식과 자극적인 양념은 몸의 천을 높여서 숙면을 방해해요. 식사 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소화를 돕고 짧은 산책으로 혈류를 안정시키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몸을 이완시키는 신호를 만들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깊은 복식 호흡이에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둘, 셋, 넷, 5까지 세면서 내쉬세요. 이 동작을 5번 반복하면 뇌가 이제 쉴 시간이구나라는 신호를 받게 돼요. 또는 미지근한 물에 손과 발을 담그는 것도 좋은데 천이 살짝 오르다가 내려갈 때 몸은 자연스럽게 잠에 빠지거든요. 이렇게 하루의 리듬을 되돌리면 새벽마다 깨던 몸이 점차 조용해지는데 몸이 밤은 휴식의 시간이라는 걸 다시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수면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만 리듬이 맞춰지는 순간부터 몸은 마치 시계를 다시 세팅한 듯 안정되는 거죠. 그럼 마그네슘과 바나나, 우유 같은 음식 조합, 그리고 생활 습관이 함께 작용해서 몸이 스스로 숙면 리듬을 만들어가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3일 만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그네슘을 바나나나 우유와 함께 꾸준히 섭취하고 생활 루틴을 바로잡기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는데요. 처음 이틀 동안은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셋째 날 아침이 되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첫째로 심장의 안정감인데 평소엔 이유 없이 두근거리던 심박이 서서히 일정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머릿속을 짓누르던 압박감이 줄어드는데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에요. 마그네슘이 신경과 근육 사이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몸 전체의 전기 신호가 안정되기 때문이거든요. 둘째 날 밤에는 입면 시간이 짧아지는데 평소엔 누워서 30분 1시간씩 뒤척이던 분들이 20분 만에 잠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몸이 이미 하루 동안의 리듬을 학습했기 때문인데 아침 햇빛을 본 시간이나 저녁 조명, 식사 시각, 그리고 취침 전 마그네슘과 바나나를 먹는 습관. 이 모든 게 리듬의 신호가 되어서 뇌가 이제 쉴 때구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새벽 각성이 줄어드는데 잠에서 깼을 때도 머리가 무겁지 않고 심장이 빠르게 뛰지 않는데 몸속 코르티솔이 안정되고 멜라토닌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거든요. 이 변화는 작지만 확실한 회복의 신호인 거예요. 몸은 자극을 기억하는 존재라서 세 날 만에 이 정도로 바뀐다면 일주일 열흘 뒤에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단,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하루만 좋아져도 이젠 괜찮다면서 다시 늦게 자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거예요. 몸은 새로 학습한 리듬을 안정시키기까지 최소 2주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을 적어도 14일간 유지해야 해요. 이 과정을 지나면 수면의 질이 바뀌는데 잠든 시간보다 깊이 자는 시간이 늘어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낮에 졸음이 줄고 식사 후에도 피로감이 덜한데 이건 단순히 수면이 늘어난 게 아니라 몸의 리듬이 회복 모드로 전환된 거죠. 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엔 잠을 잔 게 아니라 버텼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잠이 와서 자는 게 아니라 몸이 알아서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리듬이 회복된 사람의 변화인 거예요. 몸은 언제나 정직하게 반응하니까 딱 3일만 실천해보세요. 취침 30분 전에 마그네슘과 바나나 반개 또는 미지근한 우유 한 잔을 함께 드시고 깊은 호흡을 5번 해보세요. 그 작은 차이가 밤과 아침을 완전히 바꿔 놓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런 변화를 오래 유지하려면 깨어난 다음 날의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숙면은 잠드는 순간이 아니라 깨어난 그 다음 날의 행동으로 완성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밤에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수면의 질은 아침과 낮의 습관에서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첫째로 기상시간의 일정함인데 전날 몇 시에 잠들었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몸속 시계는 일어나는 시각을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이거든요. 매일 다른 시간에 일어나면 뇌는 밤낮의 경계를 혼란스러워하고 멜라토닌 분비도 불규칙해지는 거죠. 한두 시간 늦게 자더라도 기상시간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리듬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둘째는 아침의 빛 관리인데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눈으로 받는 순간 뇌의 시상하부가 지금은 낮이구나라고 인식해요. 이 신호가 저녁 무렵 멜라토닌 분비로 이어져서 밤에 졸림이 찾아오는 거죠. 날씨가 흐리더라도 자연광은 실내 조명보다 수십 배 밝으니까 창가에서 15분만 앉아 있어도 하루의 수면 리듬이 바로 잡혀요. 셋째는 아침 수분 보충인데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진해지고 순환이 느려지거든요.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 천이 오르면서 뇌가 깨어나고 신장과 간의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져요. 이 간단한 습관이 밤의 숙면 질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인 거예요. 넷째는 카페인과 단 음식의 조절인데 커피 한 잔쯤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밤의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오후 4시 이후의 카페인은 몸 안에서 6시간 이상 남아있어서 멜라토닌의 분비를 늦추거든요. 또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려서 신경이 예민해지는데 하루 중 단맛이 당길 때는 바나나나 고구마처럼 자연식으로 대체해보세요. 다섯째는 저녁의 루틴 유지를 위한 낮의 피로 관리인데 낮 동안 너무 과한 활동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밤의 피로가 아닌 흥분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강한 감정 자극은 수면 호르몬의 리듬을 깨뜨리거든요. 하루 중 일정한 강역으로 휴식을 넣고 식사 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긴장을 풀어주세요. 숙면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몸이 스스로 리듬을 유지하는 과정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숙면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하루의 끝보다 시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몸의 시간을 하루 단위로 다스리면 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습관을 들여도 몇 가지 행동만 잘못하면
그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수면 방해 습관과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숙면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하루 중 몇 가지 행동만 잘못해도 그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건 늦은 밤의 식사예요. 잠들기 3시간 이내에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계속 일하게 되어서 뇌가 휴식을 시작하지 못하거든요.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올리고 다시 떨어뜨리면서 몸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요. 밤참을 꼭 먹어야 한다면 삶은 달걀 반 개나 미지근한 우유 한 잔 정도로 충분해요. 둘째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인데 잠들기 전 화면을 보면 청색광이 눈을 자극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또 뉴스나 영상의 자극적인 내용이 뇌의 교감신경을 깨워버리는 거죠. 특히 시니어 세대의 경우 잠자기 전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는 습관이 많은데 이게 오히려 불면의 원인이 돼요. 적어도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고 조용한 음악이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셋째는 카페인 섭취 시점인데 카페인은 커피뿐 아니라 녹차나 홍차, 초콜릿에도 들어있거든요. 한번 섭취하면 6시간 이상 체내에 남기 때문에 오후 4시 이후에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불면증이 잦은 분들은 아침 한 잔만 마셔도 하루 종일 잔류 효과가 이어질 수 있어요. 넷째는 알코올에 의존하는 습관인데 가끔 술 한 잔 하면 잠이 잘 온다고 느끼시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알코올은 처음엔 진정 효과가 있지만 몸이 이를 분해하면서 혈당이 떨어지고 새벽에 깨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요. 또 심박이 빨라져서 다음날 피로가 더 심해지는 거죠. 다섯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인데 목이 꺾이거나 허리가 틀어진 상태로 자면 호흡이 얕아지고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요. 베개는 어깨와 목의 경계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정도 높이가 이상적인데 너무 높거나 낮으면 혈류가 막혀서 잠든 후에도 몸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거든요. 여섯째는 과도한 보충제 복용인데 마그네슘이 좋다고 하루 여러 번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과다 복용 시에는 오히려 설사나 복통,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루 권장량은 200에서 300mg이면 충분하고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전문의 상담 후 복용해야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기존 지병이나 약물 복용 중인 경우의 주의점인데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 관련 질환을 가진 분들이 무심코 건강 보조제를 복용하면 약물 간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은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으니까 복용 시간 간격을 넉넉히 두는 게 좋아요. 이 금기 습관들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마그네슘과 바나나, 우유 같은 음식 조합의 효과는 훨씬 더 커지는데 숙면은 더 이상 운이 아니라 관리의 영역이에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뇌와 몸의 리듬을 되살리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만 제대로 따라 하셔도 불면으로 무너진 밤을 완전히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숙면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오늘부터 단 3분만 투자해도 몸은 변화를 기억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3분이 쌓이면 불면으로 무너진 리듬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첫째로 호흡의 리듬을 되찾는 건데 잠자리에 눕기 전 불을 끄고 손을 배 위에 올려놓으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천천히 부풀어 오르고 5초 동안 멈췄다가 7초에 걸쳐 길게 내쉬어보세요. 이 호흡을 5번 반복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심장 박동이 자연스럽게 느려지거든요. 이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뇌가 이제 자도 되는구나 라는 신호를 받는 과정이에요. 둘째는 감각을 줄이는 준비인데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단 한 가지 소리에만 집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침대 옆 시계 초침 소리나 멀리서 들리는 냉장고의 일정한 울림도 괜찮아요. 그 규칙적인 리듬이 뇌의 긴장을 낮춰서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거죠. 생각을 멈추려 하기보다 그 소리를 따라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셋째는 감사 루틴인데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짧게 돌아보세요. 억지로 좋은 일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단 한 가지라도 이건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감사의 감정은 뇌의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데 이 마음의 이완이 숙면 호르몬 분비를 돕는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합쳐도 단 3분인데, 하지만 이 3분은 하루의 피로를 정리하고 내일의 에너지를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몸은 반복을 기억하니까 오늘의 3분이 쌓이면 열흘 뒤엔 같은 시간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된 생체 시계의 신호인 거죠. 이제 여러분의 밤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스스로 잠드는 과정이 될 거예요. 잠을 약으로 채우던 지난 시간 대신 몸이 스스로 쉬는 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바뀔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불면으로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방법이나 숙면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잠이 바뀌면 아침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몸이 쉬어도 괜찮다고요. 그 한마디가 마그네슘보다 강한 회복의 시작이 될 거예요. 오늘 밤 조용한 어둠 속에서 편안한 숨과 함께 진짜 쉼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